자, 김정현 반공청년단장. 예, 혹시 여러분들 얼굴 알아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공청년단을 이끌면서 백골단 논란에 휘말렸던 김정현 단장. 근데 정작 지금 미국에 와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 한인사회에다가 백골단을 조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White Skull Squad.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White Skull Squad. 이게 백골단의 영어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얀 해골, 하얀 해골 로고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김 단장이 오늘 저희하고 뉴스앤포스트하고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줌 인터뷰. 근데 그 인터뷰 중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힙니다. 많은 청년단체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골단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티브 배넌하고 만났을 때도 스티브 배넌이 저희 와이스걸 스쿼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뭐 오,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백골단을 그래서 저는 미국에다가 설립을 하고, 지금 오, 한국에서는 저희를 정치적으로 좀 탄압하고 수사하려고 하니까, 네네. 이 백골단은 미국에다가, 이것도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네. 모르는 내용인데, 예, 백골단은 그래서 이 미국 단체로, 미국 그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아예 설립을 해서 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청년 단체들 있죠. 서북 음, 청년단, 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반공청년단을 알려졌기 때문에 그 반공청년단을 따로 저 말고 다른 분을 통해서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음, 굉장히 많은 지금 청년 단체들을 저희가 새롭게 어,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독려도 하려고 하고요. 아, 예, 예. 좀, 좀 지원도 해드리고,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음,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나,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도 또 연결을 해드리고, 또 이런 음, 식으로 많은 청년단체들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골단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이 단어 자체에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이제 조직 폭력배, 특히 이제 정치 폭력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백골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따지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뭐가 끊기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제가 솔직하게 뭐 물어봤습니다. 따로 백골단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본인이 낸 거냐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김정현 대표 이야기는 뭐냐하면 원래 본인들은 반공청년단인데 반공청년단이지만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건축 설계를 하는 분이 있어서 항상 사무실에 이 공사용 모자, 이 공사할 때 안전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사무실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된 거였고, 그 안전모를. 대신에 이제 반공청년단이라고 글자를 써서 붙였지만. 근데 그 안전모를 쓴 모습을 보고, 거기, 뭡니까, 태극기파 어르신들이, 야, 저, 백골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애국 우파 어르신들이 백골단이라고 부르면서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미국에 와서요. 여러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고 활동을 하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1월 6일 의회 사태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분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프라우드 보이스의 리더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 키퍼스의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이 프라이드 보이스나 오스 키퍼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뭐 극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조직들인데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제 좌편향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이 백인 우월주의자 행동을 했던 것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월 6일 의회 사태와 관련이 되면서 예상치 않게 높은 형량을 받았던 20년 넘는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을 해줘서 나왔죠. 그 사람들을 이제 김정현 대표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넌을 만납니다. 스티브 배넌과 이야기를 하는데 스티브 배넌이 화이트 스컬 스쿼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죠. 백골단 나 들어봤어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스티브 배넌이.
그리고 이제 이 뭐 프라이드 보이스라든가 아니면 오스키퍼스라든가 이런 리더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감춰야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김정현 대표 말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굳이 창피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결사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골단을 설립하겠다. 그런데 이런 뜻에 동의해주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답니다. 이제 이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같이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직하겠다는 것이고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자유주의의 가치, 미국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가치, 또 우리 자유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대와도 끝까지 싸워서 우리 자유와 신앙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결사대를 조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결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뭐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좌편향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좌익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폭력적인 조직들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민노총 보면은 파업할 때 이 쇠파이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오만 가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우리 계속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가지고 쇠파이프 들고 나오는 것일까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좌익 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이른바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약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폭력 시위를 벌이겠다라든가 갑자기 무슨 뭐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김 단장은 지난 1월 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었고요.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지역, 그리고 하와이 뭐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보수주의 운동가들을 만났고요. 이들에게 한국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알리는 민간 외교 활동을 벌여왔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이번 주말에 인터뷰 전체 내용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골단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왜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본인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사실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했던 건 맞는데 본인이 그 기자로서 활동하던 것과 지금은 저널리즘을 멈추고 난 뒤에 사회운동을 해오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당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단판을 뜰 뻔했는데 안 된 이야기, 그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앞장서게 된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 해산을 부르짖는 이유. 전 오늘 인터뷰하면서 처음 얘기 들었는데 국회 해산 운동을 이 탄핵 있기 전에 예전에 이미 했답니다.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썩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중국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한국당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과거에는 북한의 영향력만 신경을 썼는데 중국의 영향력을 갑자기 눈을 뜨고 봤더니 이건 뭐 도대체가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정치권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좌편향 우편향 해가지고 나는 우파야 좌파 몰아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싸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내몰아야 돼라는 지금 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국회 해산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 뭐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국회 해산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당도 해산해라, 더불어민주당도 해산해라 라는 이야기를 본인은 이미 해왔었다. 12번의 집회를 했답니다. 국회 해산 집회를.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도 결국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친중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그 안에 있다라는 부분. 그 인사들, 그 친중 영향이라는 것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전히 한국 정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한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얘기들이 지금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주말 사이에 저희가 인터뷰 영상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렇게 젊은이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 리더가 있다라고 해서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라는 국가라는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게 물론 리더 한 명 영향이 물론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인재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가능한 것이지 서로 나 잘났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재들 개발하고 젊은이들 중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두각을 보이는 경우에는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은 좀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트럼프 대통령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8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이번 4년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지해주고 싶어도 힘이 나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 비벡 라마스와미라든가 제이디 벤스라든가 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여러 인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트럼프를 보좌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리더로서의 자격을 검증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 끝나고 나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얼마든지 미국을 계속 번영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많다. 아주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도 안 남았는데 이제 한 2년 좀 몇 개월 남았겠죠. 근데 그 3년도 임기가 남지 않은 대통령 다시 복귀시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확 바뀌느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 매번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또 이끌어 가줄 수 있는 과연 인재들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들은 과연 검증 받았는가? 하는 부분들. 검증을 꼭 선거철 가가지고 검증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요. 미리미리 검증을 젊어서부터 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